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왔고요. 소울은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한 영화가 또 된 것 같아요. 픽사의 영화들 중에 토이스토리는 저의 정서하고는, 한국의 정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정서상 픽사의 다른 영화들은 굉장히 전 세계의 공통적인 가치관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소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하고 결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고요. 하지만 영화의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표현법도 다르고요. 그냥 다만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거. 그 느낌이라는 정확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머릿속을 다룬다는 게 공통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넉넉히 1시간 반 봤고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처음 느꼈던 건 깔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뭔가 찝찝함도 없었고, 그리고 어거지스러움도 충분히 어거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도 어 이상하게 문제된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깊게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제 느낌 위주로 스포 없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화를 본 느낌은 그렇게 깔끔했습니다. 지난 픽사 애니들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번 애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흑인 주인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뭔가 그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정말 정면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정면으로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표현에서 좀 그렇고, 그 나머지 이야기의 흐름 자체는 그냥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에 대한 무의미함 같은 걸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면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깊은 이야기를 아주 쉽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 애니메이션들이든 뭐 과거의 애니메이션들이든 영화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흥행 여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소수가 봐서 손익분기점만 넘긴다면 실험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목표치 자체를 두고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한 자본이 뭐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해선 자극적인 소재들을 다뤄야 되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신기하게도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로 아주 가볍게 감정들을 건드는데 그게 되게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영화들이 진부함을 조금씩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코코만 해도 이 이전작인 그 감독님의 이전작인 코코만 보더라도 가족애를 조금 과하지 않게 하지만 조금 세게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가족은 이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가족애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거를 좀 강조를 되게 심하게 했던 애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장점으로 뭐 작용을 했지만 과연 다른 분들에게 그런 가족에 대한 과거사가 좀 덜한 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와 닿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영화가 코코였고, 이번 영화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그리고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아주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재나 뭐 주제나 그런 흐름이나 장면이나 자극적인 건 거의 없어요. 정말 라따뚜이만큼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라따뚜이가 되게 뭐 거대한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참 소소한 재미를 줬던 영화인데, 요번 소울도 소소한 재미들로 꽉 채워진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은 없는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재밌는 그런 영화였고요. 성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이미 폭스가 했다고 방금 들었는데, 제이미 폭스가
생각도 못했어요. 일단은 그 캐릭터 이미지하고 원래 배우 이미지하고 약간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완전히 다른 캐릭터 얼굴하고 뭐 예를 들어 스마우그의 용이었나요? 그거를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했다고 하는데 뭐 얼굴이 닮았네. 닮은 경우도 있는데, 제이미 폭스하고는 또 외형이 완전히 다르고 성격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 제이미 폭스는 좀 악역 위주로 최근에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그렇게 악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이미 폭스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제이미 폭스가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서 성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보겠습니다. 거기에 22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거는 광고에 나오니까 제가 좀 언급을 드리자면, 22의 목소리 설정을 중년 여성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영화 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뭔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던 걸 한 방에 설명해 주는 게 있었는데, 작중에서 22는 거의 주조연급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중년 여자의 목소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요즘 시국에 전 세계적인 지금 이런 폴리티컬 크리티시즘인가요? 그 정치적 올바름, 그런 상황에서 되게 용기 있는 발언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테레사 수녀, 간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리는,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깨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지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돼버린 이야기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인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폭이 넓어진 것들이 요즘 PC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저도 PC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의 사상을 극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이쪽 편 저쪽 편을 서로 들고 있을 거예요. 다만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지는 게 되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지 못하고 있을 뿐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총평을 한번 하고 끝내볼게요. 좀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번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거의 최고의 명작이 될 수도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영화에 질렸을 때쯤 본 꽤나 부드러운 괜찮은 영화였기 때문이죠. 그 이외에는 사실 특별히 이 영화가 다른 영화와 차별화된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작은 특집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영화들이 자극을 너무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일도 하고, 그리고 취미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자극적인 영상이 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과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돼요. 물론 저도 자극적인 영상을 찍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지 표현법을 항상 자극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다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영상 업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미러리스 카메라로 영화 리뷰를 찍어보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채널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